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LA에서 쿨데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미국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는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코로나 현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확진자 수는 2천만 46만 4,766명이고 오늘 35만 329명이 늘어났고요. 캘리포니아 확진자 수는 239만 7,923명이고 오늘 하루 55만 2,197명이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 확진자 수는 80만 6,523명이고 오늘 하루 15,628명이 늘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2021년 1월 3일 오늘부터 미국의 향후 2년간 입법을 책임지고 행정부를 견제할 제117대 연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함께 치른 의회 선거에서 당선된 상하원 의원들은 오늘 소집된 의회에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한인으로서 미셸 박스데일 48지구 연방 하원 의원과 영김 39지구 연방 하원 의원도 각각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의회는 오늘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대선 결과의 인증을 앞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상하원에서 각각 1명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면 토론을 거쳐 특정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인증해서 제외할지를 표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표 무효에는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만 이러한 이의 제기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어쨌든 의회 출범 이후 중요한 사안 처리가 남아있어서 돌아온 주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흥미로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국에서 처음 공식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B117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조만간 코로나19를 앞질러 주도적 바이러스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B117이 최근 들어 계속 기세를 올리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19를 넘어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율이 기존 코로나19에 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다 보면 결국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이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후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 더욱 많은 국가들에서 전파가 확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8일 영국에서 처음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공식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약 32개 국가들에서 감염자들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금 혹은 앞으로 지난해 3월 락다운 때가 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므로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경우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며 2일 사상 최고가인 33,000달러를 넘어섰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초기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가운데서도 꾸준히 상승해서 지난 한 해 3배가 뛰었는데요. 달러화 가치가 약화하는 가운데서도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 최고 투자 책임자인 한 리더는 디지털 화폐가 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2017년에도 2만 달러를 상회했다가
당시 수준에서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올랐다고 했죠. 그러나 2년 뒤인 2019년 초에는 3,000달러로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상승해서 5만 달러까지 간다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폭락의 우려도 시장에 존재하므로 신중한 투자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단하게 기타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지원금 증액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 양당 의회 1인자들의 자택이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뉴욕타임즈와 AP통신에 의하면 2일 새벽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켄터키주 루이빌 자택 현관문에 누가 스프레이로 내 돈은 어디 있냐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편함에도 욕설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새해 첫날 새벽 2시에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하이츠의 한 주택에서도 기물 파손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됐는데요. 이 집은 사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원의 소유라고 합니다. 펠로시 의장의 자택 차고문에는 2,000달러 집세를 무효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고 돼지머리와 가짜피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수사에 착수했고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맹비난하는 성명을 냈지만 아직 펠로시 의장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시신을 더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ABC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례업계에 40년을 일했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유족들에게 시신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할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내 코로나19 집중 발생 지역으로 꼽히는 LA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만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례식장 부족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중국의 3대 통신회사가 새해 뉴욕 증시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12월 31일 저녁 성명을 내고 1월 7일에서 11일 사이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의 주식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들 3개 국영통신회사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 명단에 올린 바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가 사실은 뉴욕 증시 퇴출 조치는 이들 기업과 중국 측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와 홍콩 증시 규모가 커져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을 직접 유치하지 못하더라도 자금 조달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 악화 이후 알리바바 등 다수의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에 2차 기업 공개를 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에 의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와 기업들이 없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쿨데디였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